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 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올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시장 상황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소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이 정도 장세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왜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 항상 뭐 산타클로스가 오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또 대주주도 분들도 또 양도세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연말 가면서부터는 또 휴일도 있고 그런 관계로 조금 시장은 좀 잔잔하게 갈 것이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뉴스로 다 움직여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 특히 로봇하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 상당히 또 많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비만 같은 경우도 경구용 비만약 관련된 부분 조금 이슈가 돌았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연말부터 1월 한 첫째 주까지는요, 대체적으로 뉴스로 인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형성되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뭐 CES하고 JP모건 헬스케어,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 이런 것대로 순서대로 움직여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머니케어 뉴스는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지금 24번째까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할 건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 이상을 여러분들하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또 만들어 나면서 지내왔는데요. 글쎄요,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오래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또 목표를 또 설정해 본 적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는 한 200개 정도를 갖다 목표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장이 또 잘 받쳐줘서 충분히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또 성과를 만들어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면서 멋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저도 좀 내시경 하고 나서 좀 정신 좀 차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수치까지 도달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 의견을 좀 드렸고요. 조금은 좀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걸 좀 더 몰고 갈까, 어떻게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상방이 많이 열려 있진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땐 일단 그래서 또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또 눌림이 들어오면 그때 공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나쁘고 좋아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SK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12월 달은 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롱숏 거래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에 부합하게 충분히 또 우리가 수익과 목표를 또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10일 날 여러분들 제가 회원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이미 또 10% 올랐죠.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바로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요. 다시 눌려서 이 자리에 쓰잡고 다시 여기서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 자리입니다. 그래서 둘 다 수익 내는 위치는 똑같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또 비중 또 확대했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 금액도 조금 더 괜찮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는 뭐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12월 달 한 달 내에 SK 하이닉스 갖고 18% 정도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제로다가 12월 달 내내 사실 11월 달부터는 상승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18%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건 그만큼 우리 머니케어 채널에서 하고 있는 드리블이나 여러 가지 매수 포인트 체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공략을 할 거예요. 자, 왜? 제가 SK 하이닉스 갖고 여러분들에게 올해 아마 수익 내드린 건 한 50% 정도는 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 다 합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중간중간에 틈틈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거래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2월 달 SK 하이닉스 갖고 두 번씩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좋은 또 성과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종목은 삼성전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여러분들 뭐 제가 늘상 이야기 드려왔고 자주 리포트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이쪽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증설이 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기판, 모든 것이 제품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MLCC는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요즘 최근에 새롭게 또 업사이드로 나오는 것이 FC BGA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뭐 덕분에 대덕전자도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포트폴리오엔 최근에 보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좀 있을 겁니다. 삼성전기, 대덕전자, 뭐 심테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이 상당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동률, 공장 가동률도 거의 뭐 9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또 그런 것들을 보고 포인트를 잡아서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LCC 부분은 뭐 깔고 가는 맛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가동률이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 항상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과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MLCC에 대한 부분에서 증설과 또 그등 ASP 부분들 그런 것들이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제품이 이제 12V에서 24V 이제 계속해서 높은 볼트수를 유지하는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효율성이 좋은 것들, 또 단가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공급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라타가 발표한 또 그 MLCC 관련된 리포트 내용들도 상당히 또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 뭐 긍정적으로 보시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언제 거래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눌림이 들어왔을 때 그냥 공략해 주는 것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다가 제가 눌림이 들어온 자리에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신규 편입 의견을 드렸던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거래해 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또 새롭게 또 먼 미래에 또 우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 로보택시, 스페이스X 관련된 것, 테슬라하고 협력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내년도 하반기죠.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저는 FP 코일이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은 없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충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라고 생각해 보면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이면 틀림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앞으로 또 한 올해인데 내년도죠. 내년도 2분기부터 또 이런 거 갖고 모멘텀 설명 상당히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항상 눈에 보이는 수치만 보고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거에서 너무 저는 이렇게 그래요. 막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나는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서 내 퓨처를 작동시켜서 이 종목이 좋을 거야 앞으로 성장할 거야 뭐 물론 그래서 제가 성장주 거래를 자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 다가올 땐 먼 미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상당히 드는 것들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스윙 거래하고 롱숏 거래하는 채널에서는요, 그닥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항상 이 실적 가이던스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항상 공유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실적 영업이익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매출은 어차피 늘어나는 것은 뭐 당연할 것이라 생각이 들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패키지 솔루션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도 상당히 지금 성장하는 부분, 작년도 대비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쪽 같은 경우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채 숫자 앞 단위가 바뀌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성이 그만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증감률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퍼센트가 거의 한 20% 이상 평균적으로 증감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MLCC 부분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자 늘어나고 죠 증액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가이던스 내놓는 가지고 그거 갖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주가는 어떻게 갈 것인가 예상을 하는 것이 가장 전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 제가 굳이 표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들이죠. 그걸 뭐 말로다가 열심히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말이에요. 저희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대략적인 부분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장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뭐 자율주행 관련된 비즈니스, 오늘도 로봇하고 자율주행 테마가 잘 돌아가잖아요. 여기도 기판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은 성장하는 쪽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항상 이렇게 눌림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주는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가가 25만 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다가 세 번 매수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이 10%는 잡고 아래쪽으로 이제 눌릴 때, 뭐 오늘 뭐 그러면 주가 올라가고 뭐 양봉 뜨고 이런 거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또 눌릴 수도 있는 것들이죠. 다만 이 생각은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아래쪽에 이 공간에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내시경을 했더니요. 혀가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조금 아직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그랬다고요? 그런가? 예. 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저도 뭐 일은 또 해야 되니까 또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 저희가 신규 편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높은 가격에 좀 편입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래쪽으로 제가 열어두고 매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위로다가 보고는 거래 안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올라가면 땡큐고 아래쪽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저는 하방만 열어놓고 고민을 하지 상방은 별로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수익만 나면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거래할 때 가장 기본은 손해 안 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최대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나서 그것이 충분히 적용이 될 만할 때 거래를 해 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기 요 구간이죠. 그래서 뭐 BHI 막 주가 치고 올라가고 난리칠 때 동종목은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순수장구 지금 깔려 있는 내용들 쭉 생각해서 보면 그게 어떻게 돼? 액션이 일어나는 시간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자, 그런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또 만우가 이러면서 또 움직여갈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멘텀 생긴 지가 제가 볼 땐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렇게 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뭐 에이펙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도 분명히 있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충분히 또 한 두 달 정도 쉬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게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또 수급 현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1번 하나 첫 번째고요. 그리고 좀 더 1분기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미국도 마스가든 만우가든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어떻게 시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타나면서 분명히 전망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2025년도 매출액 부분은요, 2024년도보다 조금 못했던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신다고요? 예,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라왔잖아요. 그것을 두고 선반영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10년을 두고 보는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일정 단계부터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맞춰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되는 하방 자리는 이자까지는 열어둬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만원 이때까지 열어둬도 겁내지 않아도 돼요. 아니, 여기서 잡았는데 이거 겁이 안 납니까?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은 7만원 정도 라인 갈 때까지는 손 안 댈 거예요. 7만원 정도 가는 라인이 10% 조금 넘게 손실이 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그 자리에 또 한 번 잡아주면 5%, 그 다음 또 한 번 잡아주면 6만원대 가면 저기서부터 스트롱 바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6만 원대 들어올 건 거의 그럴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왜 과거에 이제 선반영으로서 올라온 부분하고요. 실천적으로 나타난 계획 단계 그리고 뉴스로 인해서 오른 또 부분 수렴 그리고 나면 뭐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업사이드 이렇게 보시는 것이 기존 종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드립을 하면서 가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대건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누적 수주 잔고는 10조가 넘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이 저는 하방을 경직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한번 냈지 않습니까? 자, 두산 에너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달 9월 달에 수익을 낼 때 그렇게 냈었는데 그리고 올라와서 놀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 다음번 자리는 이 자리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4분기 실적에서는 조금 미스테이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일봉은 하방으로 눌리는 6만 5천 원짜리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한다고 하면 좀 성급하게 매수하면 저부터도 조금은 좀 고생을 좀 하다가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럼 또 수익성이 좀 낮아지잖아요. 최대한 연구를 해서 제가 보고 있는 기준점은 지금 60이라고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하고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라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어디예요? 그래서 6만 한 6천 원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렴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차원에서 좀 기다려 주시고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거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VHI 그리고 S&T 에너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가고 나머지 그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원전 기자재 같은 경우도. 근데 저는 굳이 관심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신경 쓰고 하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엉켜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런 것도 하나둘씩 집어넣다 보면 포트폴리오를 갖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편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반도체만 하시는 분들 반도체 포트폴리오만 뭐 10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순환 매매가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항상 뭐 이게 업종별로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포함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오늘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데 두 개를 다 계속해서 들고 가려면 이게 순환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계속해서 뭐 합니까? 롱숏을 진행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신다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왜?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일반인 직장인 분들은 생업종사 하시면서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주 심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SS랩을 갖다 자료를 준비해 놓고 나서 또 공부를 하고 체크를 좀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나오면서 뉴스를 딱 봤는데 또 정의선 회장께서 또 판교에 또 방문하면서 포티두닷인가요? 거기 또 방문한다고 그래서 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오늘 움직이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SO랩이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뭐 그러려니 해야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오늘은 뉴스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이건 차익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눌리면,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조금 더 매물은 나올 거예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자리만 생각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220일 라인 쪽에서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뉴스가 떴을 때 그거 따라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따라갈 이유도 없고요. 그거 왜 그 바보들의 행진에 우리가 참전을 해야 됩니까? 보유자 영역에서 플레이하려고 한다 그러면 적당한 위치.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SS랩의 턴어라운드 시그널은 1번 시그널이 여기 1번 시그널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눌림이 들어오는 자리를 갖다 잡아야 되는데 눌림이 아닌 뉴스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한다? 예, 삭제 이렇게 시키고 나서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정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크게 재미를 많이 못 봤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은 잘 빼냈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빼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열심히 고민하시고 또 걱정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유를 제가 가이던스를 항상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3분기, 4분기 빠지고요. 다시 어떻게 정상이 되는 과정은 내년도 2쿼터예요. 요거는 항상 잊지 마세요. 이 수치가 아마 한국볼마, 코스맥스,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식으로 아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언제쯤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게 그렇게 정상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구정 지나서. 그러니까 2월 한 말이나 2월 중순, 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시작해주면 무난히 또 한 4월 달 가면서 선반영하는 것들을 즐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뉴스에 계속 보면 지금 그 한국 화장품이 뭐 잘 팔려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뉴스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잘 팔리는 거 알겠다고. 근데 그 할인 세일이잖아. 실질적으로 그죠? 2026년도 신제품이 팔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거래하실 때는 겨울은 비수기다 이런 것들을 암기사항으로 좀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리콘토는 아쉽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있지 않습니까? 2달 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건 포트폴리오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나왔잖아요. 요때 정확하게 요 날이에요. 그래서 요 날, 여기서 입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내용을 갖다가 모멘텀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했는데, 그때 보세요. 이때 정리하고 나서 그 후로다가 우리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모니터링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 220일 이동평에서 밑단으로 올라갈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기업의 내용이나 지금 성장성으로 보게 되면 저 221일 밑으로 내려가는 내용은 사실은 없어야 되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뭡니까? 4개월 정도의 비수기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간을 갖다 통과하고 나면 그때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턴하기 시작한 것들이 봄 되면서부터였다는 것들 잘 기억해 주십니다. 여기서 느낌표 하나 빵 때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실리콘 툴을 갖다 우리 공략까지 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같이 한국콜마랑 코스, 맥스 이렇게 계산하시고 생각해 두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정도만 거래해도 화장품은 충분히 거래하고 1년에 제가 한 번씩만 거래하면 되는 종목들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래도 뭐 그 저 실리콘 툴 같은 게 계속해서 되게 돼요. 한 9월 달까지는 롱숏 거래를 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형성이 되는 종목들에 좀 거래를 해본 적도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여름 지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주가가 잘 빌빌해요. 그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화장품 섹터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9월 달쯤 돼서까지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제 그 6월 달 넘어서부터 색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달바글로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달바글로벌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 공략을 할 때쯤 돼서 그때서 공략을 하세요. 뭐 달바는 또 어떠냐고 물어보면 바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설명드렸잖아요. 화장품은 저렇게 봐야 된다. 그럼 달바구 지라리 구간에 다 어떻게 돼요? 그때쯤 공략하시는 게 맞다? 예,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다. 큰 일단은 뭡니까? 거시적인 거 보고 미시적인 걸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유일하게 그래도 뭐 거래를 해볼 만한 종목들이 뭐야? APR. APR 그렇게 잘 나간다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안 오르는 이유는 그거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신제품 발표를 했죠. APR 같은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팔린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건 아마 조금 일찍 우리가 공략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PR 같은 경우는 눌림이 좀 들어오는 1월달 정도 상황에서 충분히 또 한번 스타트를 해볼 수 있는 상황. 그건 약간 스페셜한 거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잘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좋은 성과 2025년도에 만들어낸 것 같아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케어맨 클럽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